안녕하세요, 코비스의 피터입니다. 오늘은 SEC와 리플 소송에 관련된 업데이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번 영상을 보니까 저 뒤에 있는 이 박스에 대해서 여러가지 멘트를 달아주셨는데, 좀 해명을 하자면은 이 박스는 김치통은 아니고요, PPL도 아니고요, 저희 집사람이 사용하는 물건인데 이 뒤에 작동산이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놓았을 뿐입니다.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SEC와 리플 소송, 제가 마지막으로 이 주제를 다뤘던 게 한 2주 전쯤이었는데 그 사이에 또 여러가지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오늘 내용도 최근 제러미 호건 변호사님이 올린 영상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 아미커스 브리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미커스 큐리라는 단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정에서 사용되는 뭐 전문 용어인데, 아미커스 큐리는 라틴어고 영어로 고치면은 Friends of Court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종의 하나의 민사소송에서 사용되는 제도 중에 하나인데, 소송 당사자들 외에도 이 소송건에 대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소송 당사자 외에 다른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여러가지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말로는 뭐 법정 조언자 이런 단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아무나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판사 재량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은 승인을 하거나 아니면 거절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기준은 여태껏 쌍방이 제공한 내용 외에 뭔가 새로운 인사이트가 제공이 된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으면은 승인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리플 소송건에 관해서는 한 1, 2주 사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미커스 큐리에 참여를 신청을 하고 승인이 됐습니다. 12개 정도의 단체나 회사나 또는 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미커스 큐리에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요. 이번에 승인을 받은 단체들의 이름을 보면은 블록체인 어소시에이션도 있고요, 체인버 오브 디지털 커머스도 있고, 크립토 카운슬 포 이노베이션, 뭐 익숙하지는 않지만은 이런 단체들이 신청을 했고 그리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회사들 중에는 스펜더바이트 뭐 이런 회사가 있어요. 캐나다에 있는 회사하고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미커스 브리프를 통해서 리플이 제공하는 그 기술이 한 회사의 영리 목적이라기보다는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그런 인사이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자기네들이 이 리플이 제공하는 이 XRP 레저라는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리플이랑 뭐 협업이나 승인이나 이런 거 없이 자유롭게 사용을 하고 있다. 일종의 이 제러미 호건님은 이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열쇠 같은 게 이제 XRP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가상자산이라는 거는 가상자산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회원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거와 유사한 표현법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회사는 이제 iRemit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아미커스 브리핑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는 XRP를 자기네들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투기나 투자가 아니고 크로스 보더 페이먼트를 위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 거다. 딱히 뭐 XRP의 가격이 오른다거나 예상을 하고서 산 게 아니라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효용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효용을 사용하기 위해서 XRP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SEC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XRP는 아무런 목적이 없고 투기 자산일 뿐이다 라는 거였는데, 뭐 이거를 반박하는 내용인 겁니다. 이 아미커스 브리프를 제출한 12개 남짓 회사 중에 굵직한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코인베이스죠. 코인베이스의 브리핑 내용을 보면은 리플 측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인 페어 노티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EC가 이 산업을 규제하는 방식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SEC 의장인 게리 겐슬러가 크립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증권성에 관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기보다는 단지 연설을 통해서 협박성에 가까운 발언을 하고 이제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가이드라인보다는 기소라는 방식을 통해서 벌을 주는 그런 접근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는데, 이 기소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거죠. 자기네들 어떤 사정에 따라서 누구는 기소를 하고 누구는 기소를 안 하고, 이제 영어 단어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했는지 이제 erratic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측이 불가하다는 거죠. 기분 내키는 대로 뭐 이 사람 기소했다가 저 사람 기소했다가 이런 방식으로 규제를 하는 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 가상자산 업계의 불확실성만 계속 증가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이제 무게가 있었던 아미커스
브리프는 7만 5천 명 개인 투자자를 대표를 해서 제출을 한 아미커스 브리프입니다. 이건 이제 존 디튼이라는 변호사가 7만 5천 명 XRP 보유자들을 대표를 해서 이 브리핑을 제출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SEC가 XRP가 증권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제3자의 노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위 테스트에 의해서 XRP가 증권인 이유가 제3자의 노력에 의해서 XRP의 가치가 좌우된다라는 부분을 SEC는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SEC의 원래 전략은 뭐였냐면은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그 전문가가 실제로 XRP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서 그 결과 이제 XRP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리플이 XRP의 가치를 올려줄 거를 기대를 하고 XRP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려는 게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XRP 보유자들이 이제 진술서를 제출을 했고, 진술서에 의하면 이제 그러한 내용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술서를 본 이후에 SEC 측이 고용을 하려고 했던 전문가가 캔슬을 한 겁니다. 전문가로서 참여를 안 하겠다, XRP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진술서를 보고 나니까 다른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실제로 법정에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서로도 남아있는데, 이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 SEC가 XRP 보유자들이 리플이 뭔가 노력을 해서 XRP 가격을 올려주는 거를 이제 기대하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없었다는 걸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이 존 디튼 변호사가 제출한 아미커스 브리프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실제로 SEC가 투자자 보호를 외치면서 이제 리플을 소송을 일으켰지만은, 그러한 행위가 실제로는 수많은 개인 투자자, 개미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안겨줬다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소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XRP의 시가총액이 한 150억 달러 정도가 이제 증발을 했는데, 이렇게 된 원인은 SEC가 좋게 얘기하면 이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나쁘게 얘기하면은 XRP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을 왜곡시켜서, 리플 회사나 XRP에 대한 진실보다는 그 내용을 왜곡시켜서 전달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SEC라는 그 정부기관이 행정 방식이 이제 공정하지 못하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아미커스 브리프를 제출한 회사들이 많이 드러났고 많이 제출이 되면서 리플을 위한 엄청난 지원 사격이 가상자산 업계에서 제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물론 SEC 측도 이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아미커스 브리프에 대해서 뭔가 반응할 그런 시간을 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고, 추가적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11월 30일까지 뭔가 리플라이 브리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11월 30일 이전에 뭔가 추가적인 SEC 측의 반응이 이제 나올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 이전에도 이미 리플한테 좀 많이 유리한 상황이었긴 하지만은 추가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저는 뭐 전문 변호사는 아니지만은 이 업계 참가자들이 힘을 모아서 SEC 주장이 얼마나 비논리적인지를 증명을 하는 이런 증거들을 제시를 함에 따라서 상당히 리플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흐르고 있다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고요. 그런 이유에서 이제 캐나다 같은 곳에 있는 일부 거래소들은 XRP를 2년 전에 기소 당시에 상장 폐지를 했다가 다시 상장을 시키는 이러한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저의 의견을 좀 공유를 드린다면은, 일단 한 3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아미커스 브리프, 지금 12개 정도의 회사가 제출을 한 거로 되어 있는데 11월 11일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한 3, 4일 정도 더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 사이에 더 추가적으로 승인을 받는 아미커스 브리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리플 쪽에 이제 지원 사격이 더 많이 늘어날 어떤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SEC라는 행정기관, 참 미국 내에서도 증권 산업을 규제하는 기관 중에는 굉장히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 그런 기관으로 알려져 있고, 또 해외에 있는 많은 그 금융 규제 당국들이 모델로 삼고 벤치마킹으로 삼는 굉장히 파워풀한 규제 기관이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이러한 아주 권위 있는 기관에도 일반 그 시장 참여자들이 힘을 합쳐서 또박또박 논리를 제시를 해서 반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나라가 이제 미국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 가상자산 업계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규제 면에서 더 많은 명확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그 의견 교환이나 일종의 룰 메이킹이 일어나는 장소로서는 정말 미국이 적합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유롭게 의견 표시를 할 수 있고 법에 따라서 행정이 만들어지고,
물론 미국이 완벽한 시스템이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아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그런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크립토 레귤레이션에 대한 배틀그라운드로서는 가장 적합한 곳이 아닌가. 만약에 이와 유사한 일이 한국에서 있었다면은 이러한 반박 같은 거는 되게 하기 힘들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이제 전통적으로 행정기관에 대해서 뭔가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이럴 사회적 분위기는 아니죠. 눈치 보느라고 바쁘고 이번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민간 기업들이 XRP를 어떻게 자기네들 사업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증언들을 막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현재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가상자산을 취득한다든지 취득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한다든지 이러한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법인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팔고 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거래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개인들인 거죠. 그러니까 민간 기업체들이 참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게 사업에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누가 나와서 증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민간 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에서 이러한 SEC와의 의견 차이를 좁혀나가는 과정이 일어난다는 것은 참으로 부러우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왜 이 시점에 갑자기 이렇게 많은 단체나 기업들이 아미커스 브리프를 제출하고 있느냐라는 점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에 관해서 인사이트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뇌피셜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윌리엄 힌맨 이메일을 확보한 게 굉장히 결정적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윌리엄 힌맨 전 SEC 다이렉터였는데 2018년에 이더리움은 충분히 탈정화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증권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었고 이 발언의 근거가 무엇인지 관련된 문서를 제출받기 위해서 리플 측이 굉장히 오랫동안 치열하게 싸웠고 그거를 한 달 전쯤에 확보를 했었던 거죠. 그 내용에 뭔가 굉장히 치명적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 소송의 방향성에 대해서 리플 쪽으로 좀 더 유리하게 갈 거라는 거를 좀 직감을 하고 이 소송이 리플의 유리한 쪽으로 나왔을 때 소송 결과에 좀 유리한 쪽에 서 있기 위해서 어떤 이러한 행동을 취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이 SEC와 리플 소송 거의 뭐 지금 2년이 됐는데 끝판에 가서 정말 흥미진진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고 11월 말이나 12월 초쯤에 의미 있는 새로운 업데이트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니까 그때 다시 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